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24시간 안에 그걸 다 꾸겨 넣기는 너무 빡빡한 거예요. 통제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아이가 3명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완벽한 일주일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달리기 하고, 일요일은 아들과 게임도 하고 이제 휴식도 취하고 독서도 하고 조잘되는 수빈이와 수연이와 함께 오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이런 것도. 더 삶이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이 다이어리를 쓸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위클리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뭐뭐 해야 될지 막 이런 것들 써 있는데, 이건 리스트화이고 이거를 시간별로 한번 분배를 해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일이 너무 많을 때는 도대체 뭘 어떻게 언제 해야 될지 이것들을 분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을 언제 할 것인가, 이때 2시간 이런 식으로 5시간, 7시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획을 대충 해보고 40시간이 완벽하게 채워지지 않게, 왜냐면 계속 들어오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한 30시간 초반대로 이렇게 한번 써봐요. 그래서 항상 하는 건 아니고 조금 일이 많을 때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때는 뭐 업무 평가, 외부 미팅, 지출 결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월화수목금 해서 요거를 이제 합산을 냈을 때 이제 약 30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또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충 이런 식으로 해서 30시간 정도 이제 계획을 하는 거죠. 저 나름의 리스트 나오고 이렇게. 그리고 여긴 제가 영어, 운동, 독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로 했으면 동그라미, 더 시간이 많이 걸렸으면 옆으로 찍고 다시 표시하기도 하고 하는데요. 이게 나중에는 좀 더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모노종이 스티커를 샀어요. 이거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이제 월화수목금 해가지고 일들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해야 되는 습관 같은 것들은 이렇게 며칠 했는지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더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영어를 매일 몇 분 했는지 시간 단위 양으로 쓰고 있고요. 운동했는지 체크, 독서 했는지 거의 2주는 거의 못했고 일요일에만 했고요. 운동 언제 했는지, 업무 몇 시간 했는지, 제가 여기다가 업무 몇 시간 했는지 보라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시간을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해서 항상 합산을 내고 있는데요. 요거를 이제 여기다 쓰고, 이제 강의, 이건 제가 퓨처 셀프를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였는데 이런 것도 했다. 그리고 글쓰기 이때 했다. 제가 재택근무라서 이렇게 출근하는 날은 조금 특별한 날이라서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리고 unusual이라고 평소 패턴이랑 조금 다르게 보낸 하루는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날 있어서 뭐 했나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이런 떡 메모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거 쓰고 있어서 좀 의견을 많이 반영했거든요. 이런 거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와, 예뻐요. 네, 보여드리면 이렇게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다 각자 쓰시는 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인증하는 거 보고 가장 많이 쓰는 패턴으로 정리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것들 체크 해서 메모, 다음 주에 할 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구멍이 있어서 이게 링으로 고리를 걸어서 할 수도 있고, 저처럼 다이어리에 붙여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헤빗 트래커인데요. 이게 제가 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각각 시간을 쓰거나 이제 OX로 했던 거 표시를 하는데, 이게 헤빗 트래커, 뭘 할지 이런 거 써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피드백, 그리고 그날의 기분, 무드 트래커도 있어서 이렇게도 쓸 수 있고요. 고리를 묶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이어리 쓰시는 분들은 여기 다이어리 위클리 위치에 딱 맞거든요.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붙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렇게 블랙 포인트여가지고 좀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 얘는 종이가 조금 단단해요. 붙이기보다는 좀 이제 가지고 다니기 편하실 정도로 확실히 단단하죠. 네, 그래서 얘는 고리를 걸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책갈피처럼 써도 그렇게 써도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스티커로 이렇게 만들던 거를 이번에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한번 써봤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지금 적고 있는데요. 영어 몇 분 했는지, 글쓰기 몇 분 했는지, 촬영 오늘 목요일에 한 거, 운동 언제 했는지, 독서는 지금 못하고 있고, 수면 7시간씩 정확하게 하고 있고, 업무는 이제 얼마나 했는지, 제가 이제 업무 쓰는 거 여기 이제 10시간 뭐 이렇게 쓰고 있고, 이거 이렇게 표시된 거는 반차인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8시간 안 되죠. 스트레칭 했는지, 출근했는지, 그리고 unusual 아까 나왔던 것처럼 오늘 좀 특별한 평소 패턴이랑 다른 하루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싶다. 이렇게 모드 트래커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간 단위 계획을 하는 거는 제가 작년에 완벽한 하루 영상을 찍기도 했었지만 그 완벽한 하루를 매일 살 수는 없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왜냐면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24시간 안에 그걸 다 꾸겨 넣기는 너무 빡빡한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가진 여유 시간은 2시간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운동, 독서, 영어 공부,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 남편과 보내는 시간, 그리고 막 밥도 잘 차려서 먹이고 싶고 이런 것들을 이 하루에 완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주간 단위로 해야 되겠다. 어느 날은 운동을 집중해서 할 수 있고 어느 날은 독서를 집중해서 할 수 있고 매일 해야 되는 것들은 매일 하고 영어 공부는 매일 할 것이고 그리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틈틈이 하고 이런 것들을 주간으로 펼쳐서 그 주간을 완벽하게 살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 말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 책에 나와 있어요. 딱 그래서 너무 반가워요. 저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거를 책에서 만날 때 너무 반가워요. 우리는 자신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의욕을 자극하며 제2사분면의 활동에 입각해 시간을 보내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필요하다. 2사분면의 활동이 뭐냐면 급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런 거죠. 시간이 쫓겨서 다음으로 미루는 이런 일들이 2사분면의 활동들인데 위기만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 위기를 예방하는 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는 일주일을 단위로 생활 계획을 조직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 단위로 계획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면 하루 단위보다 앞뒤 연결과 균형 유지가 더 좋아진다. 이게 제가 느꼈던 거였거든요. 연결이 되고 균형 유지가 좋다. 하루를 너무 빡빡하게 살면 그 다음날에 힘들어서 쉬어줘야 돼요. 그런 거를 주간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쉬는 날, 그 날을 봤을 때는 완벽한 하루가 아니니까 아, 나 오늘 하루 망했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흐름을 봤을 때 아, 이때 열심히 했으니까 이때는 쉬어줘야 돼. 이 시간이 나한테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스케줄상에 있는 것이 아닌 스케줄상에 체크리스트만 할 것이 아니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매기고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다. 이거죠. 당장 닥쳐있는 것만 막 쳐낼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삶의 소중한 것, 우선순위를 정리가 되었을 때 이걸 시간 안에 분배하면서 계획을 일주일 단위로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일주일이라는 시간 단위로 가장 훌륭히 달성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에 완벽한 하루 영상을 찍었으니까 완벽한 일주일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주는 불과 지난주예요. 우선순위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방금. 삶의 중요한 가치. 퓨처 셀프, 우리 책에 나온 것처럼 미래의 나를 구체적으로 그릴 때 나의 우선순위, 나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정리가 될 수가 있는데 저의 퓨처 셀프는 시간관리 전문가가 되는 것인데 시간관리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고 배울 만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되게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시간 관리하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미혼이시거나 아니면 프리랜서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닌 분들도 물론 있어요. 근데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실 거예요. 아마 통제되지 않는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거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해야 될지가 제일 문제예요. 저는 아이가 3명이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나름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저희가 재택근무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회사와 직원이 모두가 행복할 것인가 이런 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아주 많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죠. 저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그 어드민 시간 관리 시스템을 해외에서 팔고 싶어요. 이걸 일단 잘 만드는 게 중요하고 해외에서 수출을 하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매일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고 설명을 하려면 발표, 말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하는 기회도 가져야 되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니 나의 논리가 필요해서 책도 읽어야 되고 글쓰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뭔가 꿈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4가지를 가장 잘했던 것이 지난주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지난주에 퓨처 셀프 책을 읽으신 분들을 불러서 저희가 강연을 했거든요. 그 행사했을 때 강연을 제가 한다고 했어요. 기회가 있을 때 내가 한다. 급하게 대본을 썼는데 재밌게 했어요. 그래서 대본 쓰고 이제 일주일 동안 그걸 이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계속 연습을 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했죠. 퓨처 셀프 강연 준비, 대본 준비 월요일 날 하고 연습을 이제 아이들 앞에서도 하고 혼자서 이제 걸어 다니면서 머릿속으로 이제 하기도 하고 운동할 때도 하기도 하고 그거를 10번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일요일에 JTBC 마라톤에 출전을 해요. 제가 달리기를 좋아하지 않고 잘 달리지도 않아요. 근데 같이 달리는 체인지 러너스 팀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다가 같이 저도 나가겠다 해가지고 일단 10km를 달려야 되잖아요. 쉬지 않고 달리기 위해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퓨처 셀프를 위해 노력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일주일이라서 제가 이제 완벽한 하루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뭐 운동도 하고 이제 뭐 대본하고 PPT 마무리하고 이런 것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영어 공부는 이제 매일 하고, 영어 공부, 영어 이렇게 영어 있고, 독서 이날 하고 있고, 퓨처 셀프는 그 행사 당일이어가지고 리허설하고 준비하고, 이제 오후에도 행사가 있어서 행사 갔던 거. 이날은 또 아빠 생신이어서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녁 식사 대접하고 이때 생일 파티를 하고 가신 다음에 영어 공부하고 이런 것들.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잤어요. 제가 원래 12시 전에 자는 사람이 아닌데 일찍 잤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교회 갔다가 이제 독서하고 좀 쉬다가 이제 밤에는 게임도 했습니다. 아들이랑 이제 나에게 보상으로 해서 전 게임을 원래 안 하는데 아들이랑 어떻게 하면 재밌게 보낼까, 얘가 하는 게임을 하나 저도 재밌어 보이는 거 하나 해가지고 제 동생의 부부와 함께 넷이서 이제 게임을 했어요. 이때 10km를 달렸고요. 연습을 한번 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렸는데 한 번도 안 쉬고 달렸어요. 그래서 너무 뿌듯하다. 근데 이게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게, 항상 저는 이제 올빼미형이다 보니까 밤에 달리는 게 익숙해가지고 이때 너무 잘 달렸는데, 그리고 이때 7.6km 했고 이때 10km, 지난주 토요일에 10km 달렸고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마라톤이 아침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럴 수가. 아침에 달려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 월요일이랑 수요일에 아침 반차를 무려 내가지고 뛰었는데, 와, 이거 이제 제가 10km 한 번에 달려가지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2km도 연속으로 못 달리겠는 거야. 큰일 났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어쨌든 즐거운 마음으로 뛰는 것으로. 어쨌든 제가 지난주는 이렇게 강연 준비를 하고, 강연을 하고, 영어 공부를 하고, 달리기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주를 보내고, 마지막 주 일요일은 아들과 게임도 하고 이제 휴식도 취하고 독서도 하고 이제 교회도 갔다 오고, 이렇게 그래서 너무 이제 만족한 한 주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던 표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네모로 이렇게 해놓은 거는 조금 특별한 거예요. 이날은 좀 더 많이 10km 달린 거, 토요일날 이제 행사여가지고 조금 특별했던 거, 수면은 이날 좀 10시간 잤던 거 이렇게 표시해놓고, 이날은 강의가 옛날 읽는 건 아니니까 저한테는 좀 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표시를 해놓고,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이날은 조금 평소와 다른 날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해보자. 그래서 하루가 조금 부족했어도 그게 연결된 흐름으로 봤을 때는 필요한 날일 수도 있다. 그래서 이 헤비 트래커 같은 것들 본인에 맞게 저처럼 이렇게 뭐 모는 종이 쓰셔도 되고, 저희 제품 쓰셔도 되고, 아니면 종이에 그냥 줄 안 긋고 막 쓰셔도 돼요. 일주일에 할 일들을 한번 리스트로 한번 적어보시고, 그거를 언제 할 건지, 월화수목금토일 해서 언제 몇 시간 정도를 할 건지를 미리 대충 계획을 써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약간 피드백 중심이고, 계획하는 것은 이렇게 전에 썼던 것처럼 이렇게 언제 할 것인지, 이게 계획하고 이거는 했던 거 피드백,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시면 돼요. 미리 정해져 있는 스케줄들은 이렇게 블럭화 해가지고 미리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다이를 쓰면 그럼 뭐가 좋은데,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일단 삶에 대해서 통제감이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은 좀 하루하루에 대해서 자신감이 좀 생기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객관적으로도 파악할 수 있죠. 내가 정말 일 많이 하나? 정말 열심히 하나? 아니면 집중해서 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쓰는 걸로도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가 이제 다 기록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저는 이렇게 쓰면 좀 신뢰감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정체성 같은 건데요. 내가 언제 뭘 하기로 했다 하는 거를 나 스스로 지키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에 10km를 몇 번 달리기로 했으면 미리 그 시간 안에 적어놓고 그걸 해내는 거예요. 달리기 10km? 물음표 해놨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때 10km 세모는 여기 4.7km 밖에 못 달렸던 거. 그래도 나갔잖아요. 계획했기 때문에 나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다 리더십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리더십을 하기 전에 본인에 대한 리더십이 먼저 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삶을 통제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기는 어렵다. 나나 잘하잖아. 이거지. 저희 회사가 진정성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이게 저는 안과 밖이 일치되지 않으면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자기계발 이런 도구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 안 쓰면서 쓰라고 할 수 없죠. 싱큐베이션 독서 모임 하면서 우리가 서평 안 쓰면서 쓰라고 하기는 난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더 이렇게 강박적으로 좀 지킨 것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럼으로써 이게 보여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스스로 더 단단해지고 자신감 있고 신뢰감이 있다는 나의 정체성,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나 스스로 부여한 나의 정체성이 생기니까 더 삶이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각자의 삶에 맞는 방식으로 써보시고 이 PDS 정말 너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자신하니까 많이 사랑해주시고 열심히 써주시는 분들 내년도 함께 저희 상상단 앱에서 함께 1년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이어리 제가 커버를 만들었는데 올해 4월 오로다데이 때 현수막을 이제 철거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디 면을 쓸까 이렇게 각도를 해가지고 꿰맸죠. 이렇게 아주 특별한 다이어리를 완성했습니다. 수제 작업. 그날 뭐 했는지 소회를 그냥 써요. 이날 좀 기분 좋았던 걸 제가 인스타에도 올렸었는데 오늘 아침 개운하게 일어남. 오랜만에 아침에 커피 사러 다녀와서 상쾌하게 하루 시작. 밤에 7.5km 뛰고 영업까지. 오늘 가장 좋았던 건 아이들 학교 끝날 때 가서 교문에서 기다렸다가 같이 오는 시간이었는데 조잘되는 수빈이와 수연이와 함께 오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 이날 저희 큰아이 교복 바지가 너무 금방 커가지고 작아진 거예요. 근데 타이트하게 맞는 게 한 개밖에 없었는데 그걸로 이제 계속 입고 있었는데 제가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핑계지만. 그래서 이날 마음먹고 간 거죠. 여기다 계획을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수민 교복 바지 구입하는 거. 근데 가는 김에 효율성 추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간 김에 초등학교 옆에 있으니까 애들 학교하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사고 기다렸다가 이제 서프라이즈 하고 애들 데리고 이제 오는 거죠. 그래서 오고 커피도 사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연모를 하는 거예요. 쓰면 좋더라고요. 전에 제가 이걸 많이 안 썼어요. 여기 시간 쓰는데 집중해가지고 전에 비어있는 부분들이 많죠. 근데 돌아보니까 이렇게 가끔씩 봤을 때 이날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1년이 이렇게 기록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산 아닙니까? 저희 막내는 다이어리 쓰거든요. 지금 올해 한 번도 안 빠지고 썼어요. 근데 얘는 요거 하는 건 어려워하고 시부분만 어떻게 하루 보냈는지 이제 쓰고 있고 저는 아이들은 계속 얘기하는 게 점수 잘 받고 이런 거 시험 이런 거 잘 보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난 내가 공부하기 바쁘거든요. 애들 시험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점수 이런 것도 성적표를 보는 걸 깜빡해가지고 한 반년 후에 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애가 그냥 몇 점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런 거 정말 터치 안 하는데 할 일을 하고 하라고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해. 그래서 체크리스트 같은 것도 만들었거든요. 잔소리하는 것도 나도 피곤한 거예요. 매일 똑같이 잔소리하니까. 그래서 평일에는 원래 게임을 못 하는데 이걸 보상으로 이걸 다 하면 게임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다 체크하면은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 숙제, 국어 문제집, 책 읽기 30분. 이제 진짜 이거 도입한 다음에 맨날 책 읽거든요. 스쿼트도 하고 좋은 일 한 가지. 좋은 일 한 가지 뭐냐? 안마 맨날 저 엄마 해주고요. 집안일하고 식탁이라도 닦아야 돼. 이거 하고 가방 정리하고 자기가 먹은 밥그릇 정리하고 팔굽혀펴기 이거 본인이 한다 해서 내가 시킨 거 아닙니다. 알림장 확인 후 준비. 자기가 정리하는 거. 이렇게 하면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은 알아서 굴러가요. 난 이것만 하면 게임하든지 상관 안 하니까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모든 걸 시스템으로. 시스템. 그러면 잔소리 안 해. 그리고 집안일 해야 되잖아요. 노동력을 활용해서 너는 청소하고 넌 설거지하고 넌 식탁 닦고 그럼 내 할 일도 줄어들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 줄어들어요. 이거 위임하는 거잖아요. 맞네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에 내 할 일을 더 할 수 있다. 나의 삶의 균형을 위해서 어느 정도 끊어야 된다. 이렇게 시간을 확보해서 영어, 독서, 그리고 운동 2시간 정도를 제가 꾸준하게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조금 틈이 없을 정도로 빠듯하게 사는 것 같아요. 회사 갔다 오자마자 빨리 영어 해야지. 영어 해야 나 빨리 쉴 수 있으니까 옷 갈아입고 바로 영어 해. 힘든 일을 미루지 않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원래 그러셨어요? 원래는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다이어리, PDS 다이어리를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요. 처음에 보면은 저희 아들이 그려준 저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옆에서 이렇게 끼적끼적 하길래 선물이라고 주더라고요. 제가 있고 이사님이라고 써있는데 한 손에는 영어 노트를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다이어리를 들고 있어요. 제가 여행을 가더라도 다이어리랑 영어 책 정리한 거 외우려고 맨날 갖고 다니거든요. 저의 정체성이다 해가지고 딱 붙여놨습니다. 거의 저는 이 위클리만 쓰고 있는데 후루룩 보여드리면 가끔 빠진 날이 있긴 한데 거의 이제 빠지지 않고 이제 1년을 달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다이어리를 조금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쓰는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는 시간을 굉장히 정확하게 쓴다는 부분이고 하나는 좀 주간 단위로 일주일을 계획한다는 부분인데요. 정확하게 적는 부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보시면 칸으로 선이 분명하게 실선으로 되어 있죠. 다른 분들이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안 쓰시더라고요. 저는 언제 일어났는지 누구랑 전화했는지 전화한 시간도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막 몇 분, 몇 초까지는 아니지만 하루 이제 정확하게 쓸 때 전화 통화 기록 보고 쓰고 그리고 어딘가 이동했을 때 이동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빗금으로 치거든요. 이제 빗금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택시 탄 기록이나 아니면 그때 내가 어떤 문자를 보냈어 이러면 그 전후로 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쓰려고 하고 그래서 색깔 표시는 제가 일한 시간들을 좀 정확하게 적는 편이거든요. 일한 시간이 보라색이고 자기 개발 시간이나 저를 위한 퓨처 셀프를 위한 시간들은 그냥 영어 막 운동 이것도 다 분류를 하다가 너무 복잡해지고 가끔 이제 저쪽 방에 저 펜이 있는데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두 가지로만 그냥 색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시간을 체크하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9hour 이렇게 써 있거든요. 9시간 일했다는 거예요. 한 줄이 1시간이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9시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써요. 오후 반차 써놓고 4시간 40분, 7시간 30분. 이렇게. 11시간, 7시간, 45분 이런 식으로 다 계속 쓰고 있어요. 몇 시간 썼는지 이런 것들은 왜 쓰냐면 저는 항상 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제 느낌이고 감정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많이 했다는 거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측정할 건데 그리고 또 너무 많이 한다면 나의 삶의 균형을 위해서 어느 정도 끊어야 된다. 그러면 진짜 과연 많이 했는지도 체크해야 되고 그러면 언제로 끊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걸 기록을 하려고 작년에 그 업무 시간 기록을 올해 초에 엑셀 시트에다가 다 입력을 해봤거든요. 휴가인 날, 뭐 반차인 날 이렇게 색칠해놓고 노력을 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지금은 크게 많이 넘어가진 않아요. 왜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일을 많이 했던 거 아시죠? 그냥 느껴졌죠?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다 끊어야 된다. 이걸 어디까지? 왜냐면 저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도 필요한데 그리고 다음 넥스트 스텝을 위해서도 도약을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한데 그게 저를 위해서든지 가족을 위해서든지 아니면 회사를 위해서든지 책도 읽어야 이런 콘텐츠도 찍을 수 있고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해보자. 그래서 그렇게 해봤고 그 이후로 계속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너무 일을 많이 하면 조금 충전하는 시간도 해요. 이날은 8시간 안 채웠네요. 6시간 20분 했는데 다른 시간에도 이렇게 채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너무 뭔가 피곤해서 낮잠도 잤어요. PT 갔다 오고 낮잠 자고 이제 영어 공부는 이제 매일 꾸준하게 하려고 해서 올해 3월부터인가 한 번도 안 빠지고 이렇게 영어도 지금 이날은 휴가 간 날, 여행 간 날이었는데 저녁에 뭐 바쁠 것 같아서 미리 하고 그래서 이 시간을 체크하는 게 다이어리 쓰는 패턴이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뭔가 저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확보해서 영어, 독서, 그리고 운동 2시간 정도를 제가 꾸준하게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조금 틈이 없을 정도로 빠듯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훈련이 많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 회사 갔다 오자마자 빨리 영어 해야지. 영어 해야 나 빨리 쉴 수 있으니까 갔다 오면 옷 갈아입고 바로 영어 해. 그게 힘든 일을 미루지 않는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빨리 해야 쉴 수 있다. 원래 그러셨어요? 원래는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영어 자리 잡히는 것도 오래 걸렸어요. 1, 2월에는 못했고 3월에도 이제 조금씩 하면서 이제 매일 하는 거를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그게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한번 익숙해지면 안 하면 너무 이상하고요. 그 습관은 약간 PDS 쓰시면서 정착이 된 거예요? PDS 도움이 많이 됐죠. 그리고 나와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영어 공부 하루 안 해도 티 별로 안 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티가 나잖아. 왜냐면 여기 표시를 못 하게 되잖아요. 나는 매일 해야 되는데 이건 솔직해져야 되기 때문에 안 한 걸 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애들은 제가 잔소리 하는데
애들이 엄마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국의 유명한 피터 드러커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여러 강연이나 그런 걸 통해서 경영자 분들에게 추천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을 적어보고 통계를 내보라고 하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아무도 안 쓸 거라는 걸 안대요. 이게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훌륭하신 리더분들도 쓰기가 어렵다고 해요. 근데 하지만 쓰고 나면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나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보고 안 해야 될 것을 중단하고 안 하거나 아니면 그걸 내 모습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 시간을 다른 걸로 대체하거나 계속 피드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세네카가 이런 얘기 했어요. BC 4세기 이때 스토아주의 철학자이신데요. 자연이 우리에게 선사해 준 것은 끊임없이 흘러가며 살아가고 많은 시간뿐이요. 하지만 이조차 누구든 원하면 나에게 빼앗아 갈 수 있어. 왜냐하면 인간들은 타인이 소유한 시간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라오. 그러면 당신은 과연 내가 스승으로서 시간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묻고 싶을 것이요. 시간을 낭비하면서도 철저히 관리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시간을 헤프게 쓰면서도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다오. 그런 부분들이 있죠, 다. 모든 시간을 어떻게 완벽하게 허투루 안 쓰는 시간이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가 인간인데. 세네카도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도 낭비한다고 헤프게 쓰면서도.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사용한 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언제 어디서 왜 얼마나 낭비했었는지에 대해서는 늘 알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뭐가 어디서 낭비가 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명확하게 할 일들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정확하게, 그러면은 거기에 남는 시간들이 많을 것이고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어떤 생각이 드실 건데, 그렇게 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낭비하지 않도록 내 삶을 위해서 쓰실 수 있도록 이 PDS 다이어리를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56년 동안 리뷰 셰프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이 사용한 시간을 기록했다. 빡빡해 보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살 수 있나? 여기에서 자유가 있어요. 비어있는 시간 있잖아요. 저 밤에 넷플릭스 보다가 잤거든요. 나에게 보상을 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빡빡해 보이지만 굉장히 만족감이 높아요. 제가 시간 관리에 관심이 많으니까 진짜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있거든요. 정말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 중에 시간을 정복한 남자 리비세프라는 이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러시아 분이신데 시간 관련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신데 정말 많은 것을 이루셨거든요. 그거를 시간 관리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고 해요. 어떤 식으로 쓰시냐면 1916년부터 1972년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그날까지 56년 동안 리비셰프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이 사용한 시간을 기록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근데 이분은 더 심해요. 모든 거를 다 시간을 쓰고 통계를 내시는데 논문 준비하시는데 얼마나 걸렸나? 집필하는데 얼마나 걸렸나? 14시간 30분, 29시간 15분, 총계 몇 시간. 그래서 8일간 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결산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제1부류의 업무는 이렇게 570 단위 시간으로 계획되었는데 얼마만큼밖에 채우지 못했다. 5.5 단위 시간이 부족함. 오차가 남, 막 이런 것도 쓰시고 한 달에 한 1시간 반, 3시간 반 정도 통계 내는 데만 또 시간이 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선구자가 있었구나. 그래서 너무 반갑고 재밌게 읽었어요. 막 이게 근데 되게 빡빡해 보이잖아요. 이렇게까지 살 수 있나?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 여기에서 자유가 있어요. 계획을 해가지고 그걸 실행하면 되니까 오히려 내가 그때그때 뭘 해야 될지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우선순위를 정한 그 삶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집중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일하는 시간도 기록했다고 했었을 때 어느 정도 딱 중단하고 다른 나의 삶의 가치를 위해서 쓸 시간을 확보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일에 80, 90%를 에너지를 거기에 썼다면 이제는 한 5, 60%, 60, 70% 이렇게 줄이고서 나머지 시간에 제가 필요한 거,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독서하는 시간, 영어 공부하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이런 것들로 이렇게 제 삶을 채워갈 수 있어서 전 지금 너무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빡빡해 보이지만 굉장히 만족감이 높아요. 저희 회사
회사에서 나온 필사 노트인데요. 독서를 하면 정리를 하거든요. 왼쪽에는 인용하는 문구를 쓰고 이제 여기서 제가 해석하는 거 표를 만들어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포인트를 제가 정리를 해요. 그래서 리뷰 셰프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서 몇 가지 소개시켜드리면 모든 사람은 잠을 자야 하고 먹어야 한다. 그런 행위에 필요한 절대 시간이 있다. 이런 시간을 제외하고 나면 약 12시간에서 13시간이 남는다. 바로 이것이 일을 하거나 학문을 연구하거나 인생을 즐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24시간을 나누면 8시간은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6시간이 남죠. 이제 거기서 만약에 일을 한다고 하면 8시간을 빼는 거예요. 빼면 8시간이 남죠. 그 시간에 이제 뭘 할 것인가가 나와야 돼요. 그 8시간을 다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 독서와 뭐 취미생활과 운동과 이런 걸로만 채울 수 없잖아요. 인간으로서 씻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아이들 챙겨줘야 되고 이런 고정 시간들 각자 자기가 삶에서 맡은 역할에 따라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고정 시간으로 빼야 돼요. 8시간 중에 3시간이든 5시간이든 이걸 빼야 되죠. 그래서 남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고정 시간을 계산을 안 하면 하고 싶은 건 이렇게 많은데 계속 못하게 돼요. 왜 못할까? 난 열심히 샀는데 죄책감이 자꾸 들게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2시간이다. 3시간이다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 고정 시간에는 휴식 시간도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니 넷플릭스가 진짜 나의 충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1시간 빼놓는 거죠. 정해놓고 하면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편안해지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이제 타협을 본 거예요. 예전에 피곤한 삶을 살던 것에서 이 분한테는 12시간, 13시간 안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또 업무를 어떻게 분리하느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 창의적이고 고난이도의 연구가 필요한 거가 있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이고 중요한 거, 기획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것을 생산해내거나 글을 쓴다거나 강연을 한다거나 막 이런 거 있죠.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고정된 것들, 소통한다거나 어떤 거를 피드백해 준다거나 이런 것들. 저 같은 경우로 봤을 때는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이 시간만 이제 나는 하면 되겠다. 리뷰 셰프는 모든 걸 다 기록했지만 저는 약간 이렇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시간을 그렇게만 적고 있고, 측정하고 싶은 시간들, 영어 공부 얼마나 했어, 운동 얼마나 했어,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독서 얼마나 했어, 업무는 이제 몇 시간 했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균등하게 8시간을 잘 했는지, 너무 많이 하지 않았는지를 보고, 수면도 측정을 한번 해보고요. 강의, 이때는 제가 저 퓨처 셀프를 위해서 어떤 강의 한 게 있었는데, 이거 이제 표시, 강의 준비한 시간 동그라미로 하고, 글쓰기, 이런 게 창의적인 거, 이런 것들을 했어요. 그리고 unusual이라고 해가지고 좀 평소 패턴이랑 달랐던 그런 하루는 이렇게 조금 표시를 해놓고, 회사 출근한 날 이렇게 표시해놓고 저만의 이렇게 기록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측정하는 거, 리뷰 셰프처럼 내가 모든 걸 하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근데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게 쉽진 않아요. 왜냐면 뭔가 평가받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저도 이렇게 제 다이어리 보여주는 게, 아, 내가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데, 아, 보여줄 수 있나? 내가 자격이 되나? 이런 느낌도 있는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기 비어있는 시간 있잖아요. 저 밤에 넷플릭스 보다가 자거든요. 이렇게 나 너무 열심히 살았어. 나 진짜 쉴 틈 없이 저는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보상을 주는 거예요. 사실 밤에 뭐 이제 뭐 보지 말라고 하잖아요. 모니터 이런 거. 근데 이제 멍 때리면서 이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엄마 일찍 자. 맨날 이러는데 저도 나쁜 습관인 건 알고 있지만 저에게 필요한 시간이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부끄러운 거는 저는 아침 용이가 아니라 맨날 이렇게 12시, 1시, 2시 이렇게 자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요. 너무 힘들어요. 8시에 이제 겨우 일어나서 애들 챙기고 막 하는데 이 애들은 스스로 알아서 준비해서 막 가기 때문에 우와. 그래서 제가 막 챙겨줄 게 많지 않습니다. 알아서 이제 밥 차려 먹고 씻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늦게 일어나는 거 이런 것도 사실 보여주기 좀 창피한 일일 수 있어요. 맨날 이렇게 8시 때 저 일어나거든요. 주말에는 더 많이 잡니다. 그리고 저 이렇게 밤에 항상 뭔가 먹고 자고 괜찮아, 네 괜찮아. 나 열심히 살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난 충분히 열심히 집중해서 살고 있다,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끔찍한 일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시간과 마주치는 것을 해야지 나를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은 매니저님도 유튜브나 이런 걸 자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PDS에 엄청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놔갖고 이게 딱 가시적으로 잘 보여서 유튜브 앱을 지웠다고 하시더라고요. 환경 설정하려고. 맞아요. 그것도 좋은 피드백인 거죠. 그게 뭐 자기가 원하는 행동이 아니었으면 지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없애고 싶지 않게 이렇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냥 나를 받아들이자. 모든 거를 적나라하게 쓰는 것 자체도 나를 포용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객관적으로 보면서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